근데 지금 계속 이제 분양 최근에 이슈들이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분양을 결국은 다 해서 털어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분양이 안 돼 갖고 임대를 놓는 경우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럴 네. 경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분양 광고를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분양하는 경우 네. 그때 면세 전용으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면세 전용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 부분이 네, 좀 약간 좀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주택임대사업으로 바꾸면 면세로 바꾼 거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세청 입장은 그 일시적인 임대 일시적인 분양을 임대다.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했을 때는 면세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네. 나중에 분양이 됐을 때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아, 초에 분양했을 예, 때 예. 결국은 납부는 하는 건데 예. 예,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면세 주택임대로 놨는데 네.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 아니냐 그 기간에 상당히 대한 주관적인 거죠. 네, 판단의 문제가 있겠어요. 판단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네.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이 지나면은 2년? 이것을 일시적인 임대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분양을 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아, 그게 아까 가장 광고를 중요해요. 계속 예, 나가고 이 문구가 요새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 포털 네. 사이트라든지 네. 이런 데다가 우리는 장기 임대를 하겠다. 네,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계속 분양 광고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네. 정확하게 나왔네요. 네, 그렇죠. 내 목적은 분양이야. 그렇죠. 이거를 계속 증빙 자료를 모으셔야 되는 모으고 거네요. 또 이제 그 임대를 할 때도 네. 임대차 계약서에 네. 이것은 분양 목적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매도자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특약상에 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 나갈 때 충분히 분양 광고 내고 그것도 증거 자료로 예, 수집해서 가지고 계시고 네. 임대차 계약서 쓸 때도 특약에다 꼭 넣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거라는 거를 네. 증빙으로 가지고 그래야 있으는 됩니다. 말씀이신 거고 네.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니까 네. 최대 2년은 넘지 않게끔 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2년이 넘으면 지금 모은 자료들이 증빙 자료로는 쓸 수는 있겠네요. 네. 조세 심판도 많이 가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네. 현황이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분양가를 떨어뜨렸는데도 안 되더라 이렇게 될 네. 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사람 일이니까. 그래서 뭐 계속 다중주택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세대가 이제 점점 은퇴 세대잖아요. 연금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다중주택으로 어떻게든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하다 보니 편한 다중주택. 다중주택이 수익률이 제일로 높기는 하더라고요. 네. 임차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회전율도 높고. 보통 이제 월세 한 3, 40만 원 이렇게 네. 받아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네. 이제 다중주택이 수익률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높으니까. 근데 요 다중주택은 유혹이 참 많아요, 보면. 네. 취사시설이 아까 금지돼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럼 취사시설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뭐 공동주방 이런 걸로는 빼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샤워시설은 각 룸마다 둘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밖으로 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허가를 취사시설이 금지된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다가구라고 하면 이제 안에 주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월세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처음에 지을 때 다중주택을 조금 면적을 넓게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봐서 예, 시중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센터장님 입장이란 불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다중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중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까요? 주변에 보시는 분들은 네. 다중으로 받고 면적 이제 그걸로 그 이유가 뭘까요? 허가받기가 쉬운 부분들이 좀 맞죠. 어떤 부분이 있겠죠. 조금 네.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건축 네. 전문가님한테 이런 네. 질문하기가 조금 쑥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이
다중주택에서 가장 게 주차 시설 확보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쉽기 때문에 네. 다가구 주택으로 하면 이 주차 면적을 많이 줘야 됐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가 같은 데 보면은 다중주택으로 해서 이 다가구 주택 취사 시설을 두는다는 거죠. 근데 다 불법이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다중주택은 부가세 과세가 된다겠죠. 우리 지금 계속 부가세 가지고 예, 얘기하는 과세가 거.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가구 당면적이니까 부가세 과세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부가세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나 이건 실질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야 사용한다. 라고 주장하겠네. 그럼 네. 부가세가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네. 이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네. 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불법하지 맙시다. 네. 용도대로 써야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 질문이에요. 네. 뭐 물론 기본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는데 단독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잖아요. 네, 아까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네. 단독주택 한 채란 말이에요. 한 채를 양도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초두에 부가가치세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요 부분이 요 부분 때문에 네. 그 세금 양도소득세 뭐 우리가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 다가구 주택을 1세대 주택이라고 판단해서 3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가구 주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요. 요건이. 그러니까 비과세를 못 받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중과를 않지만은 네. 중과 시점에서는 중과 다주택 중과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실무를 해보면은 30억이 매도했으면 세금이 20억이 넘어갑니다. 자기는 세금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1주택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이 거의 거의 전부 세금을 네. 납부해야 되는 또 네. 가산세까지 있고 가산세까지. 그래 가지고 지난해인가요? 그 뭐 세종시에 뭐가 있죠? 세종시에? 세종시에 청사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국세청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분들이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네.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세법 전문가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거든요. 네.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 모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로지 평생 동안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던 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이런 거죠. 사례.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그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네. 다만 그 하나의 매매 단위로 네. 일괄 양도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그때는 본다겠죠. 단독주택으로 보고. 그러면 결국 단독주택은 1세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인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 네. 그리고 2, 3, 4층은 다가구 주택이요. 네. 그럼 욕심이 생기면은 1층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뭐 있겠죠. 상권이 안 좋으면 1층 임대료보다 네, 네. 다가구로 쪼개면 훨씬 그렇죠. 많이 네, 그럴 수 나오니까. 있죠. 또 그리고 그런 곳을 봤어요. 예, 1층, 2층, 3층. 네. 3층이 주택으로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 네. 네. 그런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네. 3층 위에 뭐가 있죠? 옥탑이 옥탑 있죠. 옥탑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월세 20만 원, 뭐 3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유혹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게 생활비이실 경우에는 네. 특히나 더하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20만 원, 30만 원 받자고 네. 나중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거든요. 네. 그걸 논리는 이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3계층 이하여야 돼요. 네. 그리고 19세대 이하여야 되는데 네. 문제는 옥탑방을 만드는 순간 이것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가 되는 거네. 4계층이니까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다. 네. 그러니까 1세대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뭐냐면은 이게 과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30억 매매가인데 20억이 나왔더라가 그렇죠. 지금 이 케이스인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네. 그 건축 면적이 나오잖아요. 네.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음. 이 층수에 산입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 옥탑 면적, 네. 옥탑 면적 이게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옵니다. 아, 예, 네. 119조에 나오는데 이 옥탑 면적이 건축물의 면적의 8분의 1 이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아, 좀 예. 약간 그렇죠.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게 네, 있네요. 네. 그러면 8분의 1을 넘으면은 이건 층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또 대부분 8분의 1이 넘거든요. 옥탑이. 네. 그러면 다주택 중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건축 네. 면적이라고 하면은 네.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예, 면적을 예.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다 넘어가겠네요. 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려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계약을 했는데 네. 잔금을 받기 전에 세무 전문가를 만나서 네. 이것을 인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나 옥탑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내보내고 원래대로 이제 옥탑의 형태로 되돌려 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잔금 이제 경험한 때까지는? 사례인데 네.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이분이. 네. 그러니까 옥탑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한 막 그렇죠. 예, 뭐 네, 다세 개를 산 건데. 예, 몇 천만 원 나올 게 수억이 7, 8억이 나와요. 지금 세금이.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취득세. 그 양도소득세. 매도자 예, 말씀하시는 매도자. 거. 예. 예,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 옥탑을 철거를 해라. 네. 아예 철거를 예, 해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그 매수자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이분이 동의가 있어야 철거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세입자도 있을 예, 거고. 설득을 해가지고 네. 구청에 가서 이제 그 구청에서 이제 네. 그 건축물관에서도 고치고 그랬는데 문제는 또 세입자가 문제예요. 세입자도 세입자가 네. 나간다면 좋은데 안 나가면은 충분히 이 상황을 그리고 활용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계약과도 잔금 기간이 얼마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분이 내가 몇 분 봤습니다. 이 그래서 부분은 그럼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네, 그러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럼 가급적이면 네. 특히나 이제 좀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옥탑 부분이잖아요. 네. 옥탑 부분은 그냥 옥탑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8분의 1은 다 넘어갈 것 같고. 네, 다가구 주택 네. 특히 이 양도할 때 네. 양도할 때 저기는 평생 집을 다가구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 된다고 했는데 이 옥탑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 그냥 지금처럼 네. 뭐 이렇게 옥탑을 세를 좀 받고 네. 계약서 쓰면서 네. 내보내는 작업 그래도 그 전에만 해도 되는 거 그래도 아니에요? 다 양도 시점에서 양도 시점에서만 예. 빌려져 있고 퇴실만 예.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양도 시점에서. 그러면 과정에 예. 전입신고도 불법 건축물도 다 전입신고는 되는 거니까. 네, 뭐 대표님도 뭐 동영상을 찍었던데 네. 보니까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주택을 철거 그 시점도 양도 시점으로 다 네, 시점 지금 이번에 또 기획자 정부의 바뀌었죠. 해석이 다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똑같이 이것도 양도 시점에서 양도 시점으로. 예, 옥탑이 현존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지고대로가 또 아니시기 때문에 네.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그 거래를 할 때는 네. 세무 전문가랑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하고 꼭 상담을 하십시오. 이게 사례를 많이 보신 분들하고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하고 계약을 하시기 전에 꼭 먼저 상담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